전 시간에 이어서 4대 소조의 색을 설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4대를 설명했죠. 색은 물질을 이루는 말입니다. 4대 소조의 색은 4대로 만들어진 색, 즉 4대로 만들어진 물질, 이런 뜻입니다. 4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수, 화풍, 4대라는 근본 물질이 있지요. 4대 소조란 근본 물질 4가지가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물질 이론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지수, 화풍, 4대의 물질이 모인 것이다. 또는 지수, 화풍, 4대의 물질이 쌓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모든 것은 물질적 실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파생되었기 때문에 물질은 쪼개고 나누면 지수, 화풍이라는 근본 물질의 실체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쪼개고 나누는 이 버르장머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유불론자들한테 왔어요. 불교에서 공을 말하는데 굉장히 쪼갭니다. 쪼개서 없어진다고. 쪼개고 쪼개면 없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쪼개면 쪼갠 것이 남겠지 왜 없어져요? 물질 이론가들은 세계의 모든 것을 물질적 파생물로 간주합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원소들이 모이고 쌓이고 해서 어떤 물질이 생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 존재도 물질적 파생물로 간주합니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합니까? 적취설 또는 적집설이라고 해요. 적집, 이게 모였다, 쌓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아 이론가들은 전변설을 주장했죠. 전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듯이 변화가 어떤 원인에서 쭉 유출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아 이론가들은 인간 존재를 정신적 실체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이와는 반대로 물질 이론가들은 인간 존재를 물질적 실체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아 이론가들은 정신적 실체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주장할까요? 그들은 인간 존재가 정신적 실체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출, 흘러나와요. 스스로. 즉 인간 존재가 정신적 실체, 그것이 스스로 변화해서 생겨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유물론자들은 물질적 실체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주장할까요? 물질적 실체로부터 인간 존재가 파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존재가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흘러나왔다는 말과 결합되었다는 말이 좀 다르죠. 자아 이론과 물질 이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인간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 그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드러나지요. 한쪽은 정신적 실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물질적 실체가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인간을 이해할 때 이 정신과 물질의 대립을 통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해요. 그러면 인간의 신체를 살펴볼게요. 인간의 실체는 유물론자들에 의하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신체를 자연의 구성물로 간주합니다. 이 말은 우리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을 광대한 우주 속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멋있는 말 같지요? 별로 신통한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혜가 완성되고 도덕적 행위가 완성되지를 않아요. 그때만 반짝 겸손한 척 하겠죠. 그러나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권력을 앞에 두고 그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불교의 조건 발생을 이해하지 않는 한 인간의 자발적인 도덕적 행위는 불가능해요. 항상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가 강조되죠. 누가 봐, 하늘이 봐, 땅이 알아 임마, 이런 식으로. 불교의 유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도덕적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도덕적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불교에서 시작돼요. 나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신체를 살펴봅시다. 인간의 신체는 아까도 말했죠. 견고하고 촉촉하고 따뜻하지요. 원숭이 어미가 죽었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 새끼가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2가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숭이 엄마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놓고요. 한쪽에다가는 폭신폭신한 솜을 갖다 놨어요. 원숭이 새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폭신폭신한 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잠정적인 결론을 냈대요. 새끼가 어미를 좋아하는 것은 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따뜻함이 없는 엄마는 싫어. 그 추운 겨울날 그 강아지 새끼를 낳는데 그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티베트에서는 야크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혹독한가 봐요. 그 눈보라가. 야크가 겨울을 나는 모습을 KBS에서 방영해 주는데 쭉 모여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쪽에 있는 애들은 바람을 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대가 일어나요. 개들이 안에 들어오고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가요. 또 한참 있다가 교대가 일어나지요. 참 자연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온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온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온기라고 말하면 돼요. 온기. 사람이 왜 그리울까요? 온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온기가 현대인들에게는 뭘로 인식됩니까? 돈으로 인식돼요. 온기가 돈으로 변했을 때 인간은 참 추접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돈 많으면 온기가 느껴져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인간의 신체는 견고하고 촉촉하고 따뜻합니다. 날마다 물질적 식사를 해야 하고 배설을 해야 하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즉 인간의 신체는 지수화풍의 자연현상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물질적 현상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물질 이론가들은 인간의 신체를 지수화풍이라는 근본 물질인 사대로 만들어진 파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물질적 신체에는 정신기능이 있잖아요. 유물론자들은 이 정신기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정신기능이 물질적 실체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을 닮았어요. 다시 말해서 느끼고 지각하고 자기하는 일련의 기능들이 물질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물질적 현상이니까 물질적 실체가 그 근거가 되겠죠. 세조는 이 물질적 현상이 물질적 실체를 근거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의식을 근거로 해서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세조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유체계를 깨끗하게 정돈한 사람이에요. 뭘로? 인식의 원리로. 이와 같이 물질 이론가들은 정신적 현상까지도 물질적 현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자아 이론가들이 물질적 현상까지도 정신적 현상으로 간주해버리는 일과 같죠. 이것을 치환한다, 대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네요. 치환한다, 대치한다. 치환이라 대치라는 말은 바꿔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치환한다, 대치한다 이런 말의 뜻은 바꿔놓는다. 이것을 저것으로 바꿔놓고 저것을 이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현상을 물질적 현상으로 바꿔놓고 물질적 현상을 정신적 현상으로 바꿔놓는 이런 방식을 치환 또는 대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치환과 대치는 일종의 바꿔치기 수법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치환되고 대치된다는 것, 그것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정신적 현상이나 물질적 현상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특징을 고려해서 탐구를 해야죠. 아, 정신 현상은 이런 특징이 있어. 물질 현상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특징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탐구를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를 해요. 물질현상? 에이 그거 다 정신현상에서 일어난 거요. 정신현상? 그거 다 물질현상에서 일어난 거요. 그러니까 물질로 치료할 때는 치료하고 정신으로 치료할 때는 정신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정신적 현상의 특징과 물질적 현상의 특징을 다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고대인들도 그렇지만 현대인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바꿔치기 하는 이 수법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요. 왜 익숙하냐면 아직도 세상에는 실체론적 사고방식이 유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지배하는 실체적인 원인이 있다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세계는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복잡한 경험을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시체를 내세워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무엇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까? 불변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또 불변을 변화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고방식이 생겨요. 불변이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이 전부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낱낱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혔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어요. 이 설명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산 놈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났고 죽은 놈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죽었다고 신의 뜻이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간단해요. 이런 이유로 복잡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실체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자아 이론이나 물질 이론은 다 실체를 주장하는 이론들이죠. 변화 현상을 불변의 실체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적인 일을 하면서도 둘이는 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죠? 왜 그래요? 실체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지식이에요. 양립할 수가 없는 관점과 태도에서 생겨난 지식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관점과 태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객관적인 관점은 없어요. 관점이 주관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결합되어 있고 탐욕이 결합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인 관점에 의해서만 지식을 생산합니다. 그러니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이겠지요. 그러면 물질 즉 색에 대한 세존의 정의를 다시 상기해 봅니다. 세존께서는 어떻게 물질을 정의했냐면 4대와 4대 소조의 색 이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죠. 여기서도 여러분은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존이 물질의 실질을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인간이 죽으면 살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피와 땀은 물로 돌아가고 온기는 불로 돌아가고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세존은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측면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니까 이게 자아가 없구나. 이게 속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아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들은 물질 이론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존은 그 당시에 물질 이론가들 속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몰려서 비난을 종종 받았어요. 그래서 세존의 이 억울한 그 입장을 제가 강조합니다. 세존은 지수화풍이라는 요소가 모였다 흩어지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식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세존은 물질을 어떻게 통찰했습니까? 인식된 것 이렇게 통찰했지요. 그런데 인식된 것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식된 것 이렇게 말을 하면 저기 밖에 있는데 내가 인식한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합니다. 수능 없이 공부하면 완전히 지옥행위예요. 인식된 것이란 인식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 이런 뜻이에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났으니까 경험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물질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행위는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조건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존은 물질을 기능적인 것으로 봤어요. 기능적인 것.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서 개념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개념을 만들어서 아니라고는 존재 현상을 우리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부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이 말씀하시는 이 4대 소조라는 물질은 12입처입니다. 인간은 12가지 유형의 인식 과정을 가지고 있죠. 안, 입이, 설신이는 6가지 내적 인식 과정이고요. 색, 성향, 미적법은 6가지 외적 인식 과정입니다. 내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안, 입이, 설신이가 내적인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외적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색, 성향, 미적법이 외적인 물질이 되지요.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색이란 색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의 기능에 의해서 생겨난 조건적이고 경험적인 물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12연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명과 색이 복합으로 합해질 수 있는 그 배경을 설명해 보겠어요. 마치겠습니다.